요즘 과일값 정말 비싸잖아요. 먹고 싶은 거 절제하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은데요.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고물가에 이런 변화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에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만나보시죠. 총선 이후 물가 분위기 좀 달라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총선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채소류 가격, 시금치, 배추, 풋고추 모두 1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2배 올랐습니다. 이게 먹거리만 오른 게 아니에요. 예. 중동 분쟁이 좀 확산 분위기예요. 이러다 보니 국제유가 뛰죠.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물가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 사실 통계치로 보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3% 올랐다고 하지만 우리가 체감할 때는 공이 하나 더 붙어요. 왜냐하면 음식점에서 음식 하나 시킬 때 몇천 원이 더 비싸졌기 때문에 네. 예전에 10,000원으로 먹던 거 이제는 15,000원에 먹고 이런 일들이 심상치 않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과일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전 그전엔 못 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제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고 있어요. 네.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연결돼 있거든요.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고 공동 노력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과일의 경우에는 정부가 할당 관세까지 적용하고 직수입해서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수입 과일들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역대 최대치라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수입 과일로 인해서 사과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10% 내외로 내렸기 때문에 체감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궁극적으로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 부진이 원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 물량 증가에 따라서 농가는 또 고민이에요. 이러다가 계속 이 농사를 지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 불만도 좀 고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고물가에 이런 변화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에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과일값 무섭단 분들 많죠. 특히 사과나 배는 80% 넘게 뛰어오르면서 그야말로 금사과, 금배가 됐죠. 이렇게 과일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구매할 방법이 있다는데요. 40년째 참외 농사를 짓고 있다는 농장주를 만났습니다. 아삭한 과육과 달콤한 과즙이 일품인 참외. 수확을 앞두고 노랗게 익은 모습인데요. 우리가 지금 3월 초에 시작했습니다. 3월 초부터 좀 빠른 사람은 2월 말부터 그런 식으로 합니다. 3월 초부터 수확을 시작해 지금은 참외를 집중적으로 출하하는 시기. 1년치 물량의 약 70%가 유통되고 있다는데요. 기후 탓으로 비가 자주 오고 이래가지고 좀 수확이 작년 대만 조금 많이 줄었네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최근 서울시장 기준 참외 10kg의 가격은 평균 95,000원 선. 지난해 68,000원보다 25%가량 오른 가격인데요. 이런 참외가 없어야 얼마나 이쁜지. 이뻐요. 이런 참외 제일 맛있어요. 이 참외가 제일 좋은 게다. 이런 게 이만한 게. 내친 김에 맛있는 참외 고르는 방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랗고 보리요 흰 빛깔이 나는 참외가 맛있습니다. 참외는 노랗고 줄무늬가 흰 빛깔이 나는 게 맛있다는데요. 단단할수록 맛있답니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보통 참외 되면.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참외를 골라내시는데요. 많이 좀 뭔가 있네요, 흠이. 네. 이런 거 너무 작네요, 또. 네. 그러면 그죠? 비품. 네, 비품이고. 이거는 상품성이 조금 못난입니다. 이건. 그러면 못난이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이 수확 과정이나 생산 과정에서 조금씩 이렇게 작거나 좀 모양이 좀 뒤틀리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것만 또 따로 골라내서 농가에서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만큼 좀 판매를 하셨으면 해가지고 저희가 판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품질이 나쁜 농산물은 빼고요. 말 그대로 모양이 좀 별나거나 상품에 흠집이 생겼을 때 못난이 과일이라고 합니다. 일반 과일, 채소보다 20에서 50% 정도 저렴해서 똑똑한 소비 방법으로 인기랍니다. 겉모습에만 차이가 있고 속부터 맛과 영양까지 큰 차이가 없다는데요. 당도 측정해 보면 알지만 이것도 맛은 똑같습니다.
17.5네요. 저희가 생각했던 당도보다도 훨씬 더 높네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못난이에 대한 인식이 좀 그렇잖아요. 못생겨서 맛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적어도 모양은 어쩔 수 없지만 맛은 동일한 상품으로 와서 당도도 측정해보고 또 모양도 보지만 맛도 실제로 보고 평가를 해보고 이제 판매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이런 게 나오면 다 버리고 뭐 주위 사람들 깎아 먹으라고 주고 그랬습니다. 매년 수확하는 채소의 약 15%, 과일은 22% 정도가 못난이 상품으로 판정됩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농산물의 양을 금액으로 환산해보면 무려 5조 원.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연간 885만 톤의 탄소가 배출되고 고농도의 폐수까지 생성됩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 농장에서도 또 못난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데 시장에서 공급이 제대로 결의가 안 되는 걸 보고 못난이 농산물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도 호박, 많이 쓰시는 오이, 양파, 당근 모든 못난이를 다 저희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 30여 종, 채소 20여 종 등 다양한 못난이 상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다는데요. 농가에서는 사실 못난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판로가 없었던 분들이 많아요. 단 10개, 5개를 팔더라도 본인이 팔고 싶으면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올려서 팔 수 있게끔 판로가 많이 부족하셨던 중소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농가에게는 추가 수익, 소비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못난이 농산물. 앞으로도 이 시장의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맛도 영양도 똑같은데 단지 좀 못생겼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많이 버려지는지는 몰랐습니다. 이 시장도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경제성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모두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못난이 농산물이지만 영양과 품질 면에서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푸드 리퍼브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과일값도 작고 그리고 이제 환경도 지키자라는 취지로 인해서 푸드 리퍼브 시장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할인하거든요. 네. 근데 맛하고 품질이 좋다 보니까 정기 구독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가치를 소비하고 그리고 가성비를 이제 중시하는 그런 소비자들로부터 곽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갈 거로 보입니다. 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배 면적을 늘리고 유통 구조 개선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만큼 기후 환경 변화가 궁극적인 문제점이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후 위기 때문에 이 경제적 손실이 향후 20년 동안 한 3,400조 원이나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탄소 배출량 줄이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기후 위기를 기상 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대응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자 모두의 경제 오늘은 물가 관련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과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